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비로소 중부지방의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데도 비가 좀 오고 앞으로 3일간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잘 주의하시고요. 비가 오면 습도가 올라가죠. 습도가 올라가면은 무더위도 느끼고, 또 습하면 많이 생기는 피부 질환들이 있어요. 습하면 자극이 피부에 자극이 잘 일어나서 자극성 피부염이 잘 생기고요. 또 습하면 곰팡이 곰팡이나 세균성 질환이 잘 생깁니다.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5번째 손주를 봤습니다.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 두고 있는데, 큰딸이 딸을 셋을 낳고요. 아들이 아들이 하나 있다가 딸을 며칠 전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5, 손녀가 4명, 손자가 하나. 이렇게 자꾸 우리 딸과 아들들이 손주를 낳아서 저를 점점 더 할아버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되기 싫은데 애들이 저를 할아버지로 만들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며칠 전에 태어난 우리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만으로 6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주 5명을 데리고 엄마 아빠 다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손주 5명과 저하고 제처하고 7명이서 어디 여행이나 한번 다녀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체력도 유지하고 아무튼 그 6년 후에 손주 5명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여행 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으면 참 좋겠다. 제 버킷리스트로 하나 해놨습니다. 네. 네, 축하해 준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젊어 보인다는 얘기도 해주셔서 더 좋긴 합니다. 네, 오늘은 이상하게 이 방만 오면 기침이 나는데, 아무튼 오늘은 자주 씻고 내 몸을 아주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해서 정성껏 씻고 하는 것이 우리 피부 건강에 정말 좋을 것인가, 아니면 가끔 씻고 대강 씻고 하는 것이 피부에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앞에 있는 요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피부를 천천히 나이 들게 하기 위한 7가지 생활 습관을 적어 놨는데,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얼굴도 세수를 하고 또 몸을 닦잖아요. 이 닦는 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또 피부에 묻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한데, 과연 어떻게 닦는 것이 우리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의 구조도 잘 알고, 또 피부가 하는 일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를 씻는 것을 어떻게 하면 피부의 기능을 망가뜨리지 않고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이 샤워하는 법, 얼굴 닦는 법, 이런 것을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몸을 닦을 때는 우리 피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귀중한 우리 몸을 더러운 외부 환경에는 해로운 균도 우글우글하고 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이 유해 물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부에는 피부 장벽을 치워 놓고 있습니다. 이 피부 장벽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환경에서 뒹굴고 또 한강물 많이 깨끗해졌지만 아직도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강물에서 수영을 하건 구정물 속에서 빗물이 막 흘러내는 구정물 속에서도 들어가 있어도 우리 건강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거는 이 피부 장벽이 외부의 더러운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100%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이 뭔지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몸을 닦을 때 잘못 닦으면 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를 깨끗하게 하면 좋을 줄 알고 피부를 너무 심하게 자극하면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의 고유 기능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샤워하고 목욕을 하는 것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지 않고 피부를 깨끗이 하는 거냐 하는 거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 앞으로 몸을 닦는데 이 시간도 절약하고 '이렇게 닦으면 되는구나.' 이해함으로써 편하게 닦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우리 몸은 피부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피부 장벽은 다른 말로 각질층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피부의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가 각질 형성 세포라는 세포거든요. 각질 형성 세포. 그러니까 세포의 이름을 보면 그 각질 형성 세포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각질을 형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표피 세포는 각질 형성 세포가 10층 정도 이렇게 쌓여 있고, 그 10층에 쌓인 세포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분화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점점 죽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각질 형성 세포 10층, 살아있는 세포 10층 위에는 죽은 분화 과정을 거쳐서 죽은 각질 세포가 밖으로 떨어져 나기 직전 상태로 30층 내지 50층 정도 차곡차곡 아주 납작한 형태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를 보면 각질 형성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로 10층쯤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고, 그 위에 각질 형성 세포가 죽어서 만든 각질 세포가 30층 내지 50층 아주 납작한 모양으로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벽돌담에 비유를 합니다. 벽돌담이 장벽이잖아요. 밖에서부터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담을 치고 있는 건데, 그 벽돌담을 보면 이렇게 벽돌이 있죠. 벽돌을 우리 피부의 각질 세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벽돌담이 30개의 벽돌이 또는 50개의 벽돌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벽돌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벽돌에 해당하는 것이 각질 세포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벽돌에 해당하는 각질 세포가 30층 내지 50층 이렇게 피부에 쌓여 있어서 그것이 우리 피부를 기능인 피부 장벽 기능, 피부가 외부의 더러운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벽돌이 각질 세포에 해당하고,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빈 공간으로
외부에 더러운 균도 들어오고 또 외부에 더러운 불순물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 피부에 중요한 성분도 그걸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를 벽돌다면 시멘트가 이렇게 꽉 채워서 벽돌을 부착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 사이사이를 지질 성분, 피부 세포, 살아있는 밑에 열층의 각질 세포가 만들어낸 지질 세포하고 또 혈액형 당 성분, 그 당 성분이 밑에 살아있는 각질 형성 세포가 만들어서 각질 세포 사이사이로 분비해서 여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은 벽돌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고요. 그 벽돌에 해당하는 것이 각질 세포고 벽돌담의 시멘트에 해당하는 것이 지질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층 내지 50층의 두꺼운 각질로 구성된 이런 각질층이 우리 피부 장벽을 형성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몸을 잘못 닦으면 이 각질층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각질 세포는 금방 밖으로 떨어져 나갈 세포예요. 그렇죠? 금방 죽은 세포니까 밖으로 금방 떨어져 나갈 세포라서 굉장히 약하게 붙어 있습니다. 서로 약하게 붙어 있어요. 약하게 붙어 있어야 금방금방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때를 밀잖아요. 때를 이렇게 빨간색 그 이태리 타월이라는 걸로 이렇게 한번 쭉 문지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때라는 게 돌돌돌돌 말려 나오죠. 그게 이 각질 세포가 한 3, 4층 떨어져서 돌돌 밀려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밀려 나오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 밀다. 그러면 또 돌돌돌 말려 나오잖아요. 그럼 돌돌돌 말려 나오면 피부 장벽이 또 선호층이 또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을 이루고 있는 각질 세포의 층이 30층 내지 50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한 10번쯤 밀면 피부 장벽이 다 거의 다 밀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비누 거품을 내서 비누 거품을 몸에 오래 하면 몸이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30초, 1분, 2분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여기 세멘트에 해당하는 지질 성분이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인데 그것이 이 거품에 의해서 다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누 거품을 많이 해서 문지르면은 피부 장벽이 망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지질 성분을 다 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설거지할 때 이 세정제로 거품을 내서 이 접시에 기름기 많이 묻은 접시를 이렇게 닦아보면 그 거품이 기름을 빼가지고 접시가 뽀득뽀득해지잖아요. 그게 이 세정제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기름을 잘 빼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고 그런 거랑 똑같이 피부도 기름으로 많이 기름막이 요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거품을 많이 내서 문지르면 여기 각질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기름을 다 빼가지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닦는 거의 원칙은 피부 장벽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 겉에 묻어 있는 균이나 먼지나 오염물질, 기름 성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묻어 있으면 이 겉에 있는 것만 닦아내면 되는 거지 이 피부 속에 있는 기름 성분까지 닦아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 곁에 묻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얼굴을 닦거나 샤워를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때를 민다거나 이렇게 이제 비누 수건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거나 아니면 비누 거품을 내서 10초 이상 몸을 비누 거품으로 문지르면 기름이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됩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꽉 채우고 있어야 이 밑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는데 기름막을 물이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름이 다 빠지고 나면은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반드시 염증이 생겨요. 피부가 건조하면 건조한 것을 다시 안 건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부 세포가 여러 가지 물질을 내는데 그 물질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니까 염증이 있으면 피부는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 가려움증 환자분들을 많이 봤는데, 가려우시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교수님, 나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이 가려움증 좀 치료해 주세요." 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 환자분들의 피부를 보면 다 건조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건조해진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각질 세포가 잘 안 만들어지거나 그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지질 성분이나 당 세포를 당 성분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서 나이 들어서 그런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몸을 깨끗이 닦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생기면 염증이 생긴 거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노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를 너무 과도하게 세안을 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길 뿐더러 피부가 노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씻는 방법은 때를 밀면 절대로 안 돼요. 때를 밀면 각질층을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품 수건으로 이렇게 이게 문지르는 것도 때를 미는 거랑 거의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거품을 이렇게 몸에 문지르는 이유는 피부 겉에 묻어 있는 기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사실 피부 겉에 묻어 있는 기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10초면 충분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거품을 피부에 문지르면 되는데, 10초가 아니라 30초, 1분, 2분 이렇게 문지르면 피부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기름 성분을 빼내서 피부가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 동안 샤워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이 이제 피부를 잘 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주 정성껏 오래오래 피부를 닦는 거는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행동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가능하면 짧게 10초 정도 비누 거품으로 더러운 데만 닦고 흐르는 물로만 샤워하는 것이 피부 건강엔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얼굴을 닦는 방법에는 이제 제가 건성 피부라는 거는 피지 분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피부가 항상 건조한 상태의 피부를 건성 피부라고 그러는데, 피지 분비가 적은 피부인데, 우리 얼굴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눈곱도 떼야 되고 하니까 아침에 세수를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피지 분비가 많지 않은 피부는 깨끗한 침대에서 이제 밤새 저녁에 세수하고 밤새 이제 깨끗한 침대에서 주무셨기 때문에 얼굴에 더러운 먼지나 밤새 피지 분비도 많지 않고 그럴 거기 때문에 아침에는 물로만 세수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건조한 피부, 그러니까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세정제 거품을 내서 이렇게 닦지 않고 물로만 얼굴을 닦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고요. 그리고 보습크림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습크림을 반드시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반면에 이제 지성 피부, 얼굴에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에는 밤새 분비된 피지가 아침에 얼굴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품을 잘 내서, 특히 약산성 세정제로 거품을 잘 내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지르면 그 거품이
피부 겉에 묻어 있는 피지 성분을 거품 안으로 이렇게 피부에서 떼어내 가지고 거품 안으로 잡게 되고, 그다음에 미지근한 흐르는 물로 거품을 닦으면 피지가 거품 안에 잡혀서 인제 씻겨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피지가 제거된 상태에서 지성 피부가 많이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다 그러면 세수한 다음에 얼굴이 좀 땡기고 따끔따끔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피부 장벽이 심하게 손상된 분일수록. 그래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보습 크림을 반드시 바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인제 얼굴을 닦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성 피부나 지성 피부 모두 저녁에는 약산성 세정제로 거품을 낸 다음에 얼굴을 닦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인제 활동을 하시고 밖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먼지도 묻고 또 화장을 한 경우에는 인제 화장품에도 기름 성분이 많이 있고 또 피지 분비도 낮 동안 많이 됐기 때문에 거품을 잘 내서 약산성 세정제로 피지를 제거하는 게 좋죠. 피지가 많이 있으면 얼굴에 있는 균들, 곰팡이들 이런 균들이 피지를 분해해요. 분해하면 지방산으로 바뀌거든요. 그 지방산이 얼굴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는 제거해 주는 게 좋고,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지루성 습진이나 피부 트러블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고, 그래서 얼굴은 하루에 2번, 특히 저녁에는 꼭 약산성 세정제로 닦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샤워는 요즘같이 땀이 많이 흐르는 경우에는 저녁에 오셔 가지고 한 번 샤워는 꼭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는 샤워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운 날은 인제 흐르는 물로만 샤워를 하죠. 그래서 샤워는 이제 땀이 많지 않은 경우, 그리고 몸을 그렇게 더러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매일 해도 좋고, 또는 이틀에 한 번 해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물로만 하고, 머리는 매일 감는 게 좋지만 몸은 꼭 세정제로 전신을 이렇게 오래오래 닦을 필요는 없다, 거품으로. 이 겨드랑이나 아니면 항문주위나 이렇게 더러운 데만 거품을 한 10초 정도 문지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가려운 환자들을 뵈면은 샤워를 막 5분, 10분 이렇게 거품을 문질러서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가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머리는 노프라 그래 가지고 샴푸를 안 하고 뭐 며칠을 있는 게 좋다, 그게 머리가 빠지는 것을 예방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요. 머리는 하루 한 번씩 약산성 세정제 샴푸로 거품을 내서 거품을 한 10초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좋고, 손톱을 해서 이 두피를 손상시키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머리 감을 때도 미지근한 물이 좋다. 너무 뜨거운 물은 별로 안 좋고요. 근데 두피가 굉장히 건조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건조도 가렵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이틀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닦거나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으려면 인제 세정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세정제는 저자극 그러니까 자극 테스트를 해서 피부에 자극이 없는 저자극 세정제를 고르시면 좋고, 세정제도 피부의 산도가 원래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 세정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pH 5 내지 5.5. 그래서 세정제를 고르실 때 이 세정제의 산도가 약산성인지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세정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인제 주로 손을 닦거나 얼굴을
를 닦을 때 조금 짜서 거품을 내서 한 10초 정도 문지르면 좋은 그런 pH 컨트롤, 그러니까 약산성이라는 뜻입니다. 클렌징 젤이라는 건데 굉장히 사용해 보시면 저자극이고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pH 컨트롤 클렌징 젤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스누아토 샴푸 앤 바스입니다. 그래서 세수 하실 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샤워할 때 머리도 감고 몸도 닦고 얼굴도 닦고 할 수 있는 샴푸 앤 바스인데, 역시 약산성이고 저자극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샤워한 후에는 전신에 보습 크림을 발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스누아토 크림, 보습 크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습 크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옛날에 제가 물비누라 그랬는데, 이런 약산성 세정제는 시중에서 구하기가 참 어려웠고요. 다 고용 비누, 세수 비누, 빨래 비누 이런 걸 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빨래 비누 쓰면 머리카락이 좋아지고 튼튼해지고 머리가 안 빠진다, 이런 제 친구들 사이에. 그래서 한동안 빨래 비누로 머리 감은 적도 저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고용 비누는 만들 때 공정상 강알칼리 pH 9나 10 이렇게 강알칼리로 만들 수밖에 없어서 피부에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비누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오늘 제가 어떻게 몸을 닦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 아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닦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우리 아이들 제가 절대로 그렇게 오래 샤워하지 말라 그래도, 저희 애들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 때 애들 샤워하러 들어가면 20분씩 30분씩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머리도 두세 번 감고 몸도 열심히 닦고 하는데, 뭐 아빠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으니까 피부가 건조 좀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아빠가 피부과 의사고 서울대병원 피부과 의사인데, 피부에 뭐가 있으면 아빠 피부과 의사 좀 소개시켜 줘, 이렇게 우리 아들이. 아무튼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제가 제 명함하고 제가 하고 있는 SNS 링크인데, 일일이 쳐서 들어가기 어려우시니까 여기 QR 코드를 찍으시면 거기 링크트리가 돼 있어서 들어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질문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버선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을 먹으니 입술이 다 트고 온몸이 건조해요. 네, 그게 굉장히 흔한 부작용입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을 먹으면 90%, 거의 100% 입술이 트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몸이 건조해서 가렵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 눈도 건조해져 가지고 컨택트 렌즈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부작용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계속 약을 먹어도 네, 그거는 거의 나오는 거니까 이소트레틴을 드실 때는 일단 첫 번째, 다른 여드름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만 드시는 게 좋고요. 부작용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용량을 잘 권장 용량, 몸무게가 60kg면 몸무게 1kg당 0.5mg 내지 1mg. 그러니까 60kg의 몸 체중이 있으면 30mg에서 하루 60mg. 그게 권장 용량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석 달 정도 계속 먹고 끊으면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적고
완벽하게 여드름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0ml, 60ml 이렇게 드시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도 엄청 건조해지고 또 간 기능, 또 혈중에 고지혈증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그 외에도 수십 가지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특히 대학병원에서 제대로 용량을 처방받아서 쓰시면 좋겠다.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만 이 독한 약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건님, 혹시 스누아토 행사 안 하실까요? 작년 겨울에 여러 개 구매해서 선물하고 쓰다 보니 벌써 떨어져 나가니 불안합니다. 네, 저희가 그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저희 회사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다음에 언제 하나? 아무튼 하는데 그때 이제 세일 행사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궁금하시면 1661-6245 전화, 저희 회사 전화인데 전화하셔 가지고 스누아토 언제 세일하는지 한번 전화로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의 일정을 한번 쭉, 올해 남은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회사에 들어가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스누아토 뭐가 필요하신가? 조코님한테 제가 오늘 하는 이 샴푸 앤 바스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샴푸 앤 바스 약산성이고 저자극이고 머리 감을 때 쓰시면, 전 가족이 쓰시면 좋고요. 저희 손주 5명 다 이 샴푸 앤 바스로 목욕한 후에는 샤워하고, 샤워한 후에는 이 스누아토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손주 집에, 이제 딸이나 아들 집에 놀러 가면 저녁에 이제 주로 놀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샤워하고 막 이거 들어서, 이거 할아버지가 만든 거잖아, 이거 발라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네들 몸에 발라 주면 그런 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소남매맘, 안녕하세요. 여드름이 지나간 자리에 붉은 자국과 파인 흉터가 동시에 생겼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치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네, 여드름은 흉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이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빨리 미리 흉터가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흉터는 그렇게 치료가 쉽지가 않죠. 바르는 약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 레이저 같은 걸로 하면은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붉은 자국, 붉은색은 이제 시간이 가면은 조금씩 좋아질 수 있고요. 파인 흉터는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흉터는 레이저로, 흉터를 좋게 하는 레이저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드름이 좋아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조금 기다려 보셔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붉은 자국 같은 건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고, 흉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드름이 상당히 많았던 학창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흉터도 점점 조금씩 저절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운 피부를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약간 뭐 여드름이 있어도 본인의 매력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것도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정진우 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턱에 킬로이드 및 여드름으로 트리암실로론 제제의 주사제를 맞았습니다. 네. 트리암실론을 맞은 당일날 해당 병변부에 크레오신 T와 디페린제를 발라도 될까요? 트리암실론 성분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네, 발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리암실론은 킬로이드에는 맞는 게 맞는데, 여드름의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트리암실론을 자주 맞는 거는, 트리암실론이 뭐죠? 스테로이드 성분이잖아요. 스테로이드 성분을 자주 맞으면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또 여드름을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여드름 환자를 많이 봤는데 저는 거기다 트리암시놀 주사를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리암시놀 주사가 여드름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진우 님 킬로이드 딱딱한 킬로이드 흉터에는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트리암시놀 제제를 맞는 것 맞으셔도 되는데 거기에 맞으면 거기에 또 주위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여드름의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트리암신 주사를 맞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크레오신티나 디페린 발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커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땀이 많이 나거나 더울 경우에 간단하게 자주 샤워하는 거 괜찮을까요? 네. 그냥 흐르는 물로 땀만 닦는다 그러면은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너무 오래 이제 문지르거나 아니면 비누를 쓰거나 하는 거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시원한 물로 그냥 땀만 이렇게 닦아내는 거는 피부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샤워할 때 물 틀어 놓고 맞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스트레스 있으니까 물을 틀어 놓고 시원하게 물을 맞고 계시다는 거군요. 네.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비누는 거품을 쓰지 마시고 세정제는 쓰지 마시고 그냥 흐르는 물로 몸을 닦은 다음에도 보습 크림, 이 스노아토 크림 같은 거 바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커님한테 제가 아까 샴페인 받아서 드린 거죠? 네. 네. 받으실 주소 저기 올려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질문입니다. 카르페 디엠님입니다. 신랑이 고혈압 약이랑 아스피린 매일 복용 중인데 최근 들어 피부가 건조해서 허옇게 일어나는데 클렌저 사용 안 하고 바디 크림만 바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품을 내서 몸을 닦는 이유는 몸에 이제 살다가 보면 더러운 물질이 묻을 거 아닙니까? 더러운 물질 중에서도 수용성인 거는 그냥 흐르는 물로 다 닦아낼 수 있어요. 땀이라든가 아니면 먼지라든가 이런 물에 녹는 더러운 물질은 그냥 흐르는 물로 다 닦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상치를 먹잖아요. 삼겹살을 싸서 이제 상치 먹잖아요. 상치를 닦을 때 퐁퐁 쓰세요? 아니죠. 그냥 흐르는 물로 닦으면 거기에 묻어있는 흙먼지라든가 균이라든가 이런 게 다 흐르는 물로 닦아나간다고 생각해서 그걸 닦고 삼겹살 싸서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묻은 그런 것도 그렇고요. 단지 이제 기름 성분이 묻었다. 화장품 같은 기름기 있는 화장품을 바르고 또는 뭐 기름 성분이 묻었다. 또 삼겹살 기름이 묻었다. 이런 건 물로 잘 안 닦이잖아요. 그러면 거품을 내서 샤워할 때 거품으로 이렇게 10초간 거품이 그 부위에 묻어 있으면 거품이 그 기름기를 피부에서 띱니다. 그래서 거품이 기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는 물로 그 거품을 씻어내면 거품과 기름기가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름 성분이 피부에 묻어 있을 때 그 거품이 기름을 띠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인가? 10초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기름이 너무 많아요. 막 떡처럼 붙어 있어. 그래봐야 20초, 30초면 충분하고 조금 묻어 있으면 10초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라든가 조금 묻어 있는 기름 성분은 비누 거품을 10초 정도 부드럽게 문지르고 흐르는 물로 닦아내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흐르는 물만 닦고 세정제 쓰지 말고 바디크림만 열심히 발라주면 되고 특히 피부가 건조해서 허옇게 일어나는 정도면 샤워는 한 번 하더라도 이런 보습크림은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바르고 2번 바르시는 거는 보통이고 점심에도 한 번 더 발라주시고 또 심하면 한 번 더 4번까지 샤워하지 마시고 계속 발라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이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에 써놨습니다. 제가 만든 스누아토 크림, 전 가족이 써도 좋고 애들도 써도 좋고 나이 들어도 써도 좋고 저도 쓰고 제 처도 쓰고 저희 손주도 쓰는 보습크림인데 정말 발라보시면 알지만 잘 만들었습니다. 이 바디크림, 보습크림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약산성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아까 그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지질 성분이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대1의 비율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각질 세포 사이를 ABH 혈액형 당 성분이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ABH 혈액형 당 성분을 증가시키는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스누아토 크림은 그거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르페 디엠님에게 선물로 드릴 테니까 신랑 남편분에게 한번 샤워한 다음에 바디크림 바르시라고 하시고요. 여기 이벤트 당첨에 받으실 주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땀 흘렸을 때는 물세수라도 자주 하면 좋을까요? 땀 흘리면 그냥 수건으로 닦아도 좋고 물로 한두 번 이렇게 한 다음에 수건으로 닦고 보습크림 발라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수님, 화장 후 클렌징을 계속해도 좁쌀 여드름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화장 후 중성이나 알칼리성 성분의 세정제를 사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여드름은 피부병입니다. 그렇죠? 여드름은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4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피지 분비가 안드로겐 호르몬이 많아져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그 피지 분비가 모낭을 통해서 밖으로 잘 배출돼야 되는데 모낭 끝이 각질에 의해서 막히고 또 모낭 끝이 막혀서 피지 분비가 잘 안 되니까 피지를 먹고 사는 여드름균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럼 여드름균이 피지를 분비하고 또 여드름 분해해서 생기는 피지가 분해돼서 생기는 지방산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켜서 여드름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의 증가, 모낭 끝이 각질에 의해서 막히는 거, 여드름균, 그다음 피부의 염증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여드름이 발생하는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계속되면 피부병이기 때문에 피부과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고요. 세안제는 무조건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셔야 된다. 중성이나 알칼리는 피부의 염증을 더 유발하고 피부 장벽을 해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진우님 화장하신다는 거 보니까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pH 컨트롤 클렌징 젤 이걸로 화장을 지우실 때 거품을 잘 내서 한 10초 내지 15초 얼굴을 잘 문지르시기 바라고요. 요건 약산성 세안제니까 하고 이거로 세안했다고 여드름이 안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드름은 말씀드렸죠. 4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고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여드름을 치료 안 하면 흉터가 생길 수 있어요. 여드름 흉터가. 그러니까 빨리 치료하셔야 좋으니까 피부과 전문의를 꼭 찾아서 치료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루비님의 질문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속건조가 있는 사람은 민감성 제품을 발라야 하나요? 아니면 건성용 제품을 발라야 하나요? 생각에는 민감성 피부도 생기는 이유를 제가 이 비욘드에서 말씀드렸는데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생기는 거고요. 건성도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은 무조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효능이 있는 그런 보습크림을 바르셔야 되고 보습크림도 2번 발라서는 부족하고 하루에 3번 내지 4번 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을 피하셔야 됩니다. 너무 거품으로 오래 닦는다든지 너무 자주 닦는다든지 또 때를 민다든지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또 자외선을 받아도 피부 장벽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 크림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약산성 보습제인지 보습제가 약산성인지 pH가 5 내지 5.5의 약산성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두 가지 성분,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분자 비율로 1대 1대 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ABH 혈액형 당을 증가시키는 그런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좋고요. 제가 오랫동안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연구해서 만든 보습 크림이 몇 가지가 저희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구입해서 바르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물이 남았으면 드렸으면 좋겠는데 초창기에 다 선물 드려버려서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레몬님의 질문을 받아볼까요? 교수님, 저는 얼굴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2주 동안 실크론지 연고를 2주 동안 발라도 얼굴에 붉은기가 안 없어지네요. 병원에서 보습 로션을 잘 발라야 된다고 해서 로션을 샀는데도 보습 로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보습 로션 좋은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참 스트레스를 받네요. 쭈글쭈글 되었네요. 얼굴이요. 네. 근데 이제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에 대한 알레르기인지 그걸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화장품을 발라서 알레르기가 생긴 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만 말씀드리긴 어렵고, 실크론지라는 상품명인데 아마 스테로이드 연고일 것 같아요. 그렇죠? 가렵거나 진물이 나거나 하지 않으면 실크론지 연고도 바르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심하면 좀 큰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의 원인을 한번 규명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습 로션 잘 발라야 된다고 해서 로션을 샀는데 제가 스누아토 크림, 이게 전신에 바르는 로션이고 얼굴에 발라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한번 발라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만든 제품을 추천해 드려서 죄송은 한데 아무튼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제일 좋은 보습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뿡뿡이 뿡뿡, 네, 아이디가 재밌는데, 얼굴에 기름기가 잘 생기는 편이라 요즘 도브 비누로 사용 중인데 괜찮을까요? 네. 기름기가 잘 생긴다는 건 지성 피부라는 거죠. 그렇죠? 도브 비누는 고용 비누잖아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도브 비누도 알칼리 비누일 겁니다. 그거보다는 저자극, 약산성 세정제를 쓰시는 게 좋고, 요 pH 컨트롤 클렌징 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부에 바르는 모든 화장품은 가능하면 정상 피부 산도인 약산성 화장품을 바르는 게 좋고, 피부를 닦는 모든 세정제, 샴푸나 이런 거를 가능하면이 아니고 꼭 약산성 세정제를 쓰시는 게 좋다. 도브 비누는 고용 비누고, 고용 비누는 만드는 공정상 알칼리성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몇 개 더 받아보겠습니다. 레비트 파파입니다. 두피 곳곳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보니 잠을 잘 자야 나을 거라고 하시는데 잘 안 낫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잠을 잘 자면은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루성 피부염이 왜 생기는지를 아셔야 돼요. 두피는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입니다. 피지샘이 많아요. 이 머리카락인데 피지샘이 많고 얼굴에도 피지샘이 많고 요 가슴에도 피지샘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지샘에서 피지를 누구나 쪼끔씩 내고 있어요. 그게 쪼끔씩 피지 분비가 있어야 얼굴이 땡기지 않고 건조하지 않고 그래서 잘 편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인제 이 지성이라서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컨디션이 나쁘거나 피곤하면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를 많이 만듭니다.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두피나 우리 얼굴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곰팡이나 세균이 그 피지를 분해해요. 분해하면 피지가 지방산으로 바뀝니다. 그 지방산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 염증이 유발되면 이제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습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나쁘거나 아니면 지성 피부인 분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 염증이 자꾸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도 또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또 염증이 생겨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치를 시키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피지샘이 항상 있고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많이 항상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조절하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조절하는 방법은 머리를 약산성 샴푸로 하루에 한 번씩 꼭 바르 이 샴푸를 해서 얼굴이나 머리에 있는 피지를 잘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염증이 있으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가려울 때마다 쪼금씩 바르시는 게 좋다. 잠을 잘 잔다라는 거는 피곤하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거든요. 피곤하고 잠을 모자라면 피곤해지고 컨디션이 나쁘잖아요. 그럼 피지 분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라." 하는 말씀은 그런 거고요. 잠을 잔다고 지루성 피부염을 완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 깨끗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샴푸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걸로 안 되면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바르는 약을 바르시는 게 증상이 있을 때만 바르시는 게 좋겠다.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herish about 주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편평 사마귀는 제거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번질까요? 아프거나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질 때만 계속 늘어나는 것.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편평 사마귀 결국 이겨낼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쪼금 있다면 그냥 놔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1-2년 후에 1-2 년이 되기 전에 어 우리의 면역 기능이 편평사마귀를 이겨낼 가능성이 많다. 물론 몇 개 더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큰 미용적인 문제가 없으면 쪼끔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방송이 있나요? 네. 없군요. 그러면 몇 개가 더 질문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3-4분 더 받아 보겠습니다. 정진우 씨 "얼굴에 털이 많아서 제모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흰색 털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검은색 털들이 볼과 구렛나루, 턱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나 있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얼굴에 털은 제모가 안 된다는 말이 있고 어떻게" 제모가 안 되진 않죠. 제모를 꼭 해야 될 건가를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누구나 솜털은 있어요. 그게 인제 잘 보이나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냐 얼마나 생활하는 데 이게 생 이 의기소침하게 만드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얼굴 털도 제모는 됩니다. 네. 꼭 하셔야 되려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머리를 감으면서 샴푸 거품이 얼굴과 몸으로 흘러내리는데 샴푸 거품이 지나간 피부는 비누로 씻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샴푸 거품이나 어 비누 거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이 계면 활성제의 종류가 좀 달라서 그렇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그걸로 샴푸 거품으로 몸을 닦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샴푸 앤 바스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하라는 것이 다 같은 동일한 계면 활성제예요. 그래서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샴푸 거품을 또 비누로 닦아내는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흐르는 물로 닦아내면 끝. 네. 정진우님입니다. 턱에 여드름 때문에 생긴 켈로이드 흉터들은 주사를 몇 주 간격으로 맞아야 완전히 네, 원래 4주 간격으로 맞으면서 이게 편편해지면 그만 맞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맞으면 쑥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상태를 보시고 편편해지고 했다 그러면 그만 맞으셔도 됩니다. 네, 백설이님입니다. 68세 엄마가 여름 되면 무척 가려워서 하는데 피부효과 약만 먹어도 될 일. 네. 가려운 분 엄청 많죠. 68세면 피부가 많이 피부 장벽이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을 나이시고 또 여성이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보습크림을 열심히 바르시는 게 좋고, 가려우신 분은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야 돼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가려우신 분들 100명을 봤다. 그러면 그중에 80명은 피부가 건조해서 생겨요. 피부가 건조한 이유는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생겨요. 피부 장벽이 손상된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노화되면서 피부 장벽을 잘 못 만들거나 아니면 목욕 습관이 나쁘거나 보습크림을 안 바르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오늘 강의 듣은 거를 잘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요. 보습크림을 하루에 4번 열심히 발라 보시라고 하고, 요거 스누아토 크림 한두 달만 열심히 발라 보시면 더 이상 안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고, 질문이 끝이 없네. 요즘같이 땀이 많은 여름에는 샤워를 하루에 2번 하게 되는데 여름에만 하는 경우에도 매일 2번 하면 피부에 안 좋을까요? 네. 물로만 하고 2번 하고 보습크림 받으면 뭐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샤워도 물로만 하시고 그냥 해서 물을 30초만 뿌리고 마른 수건으로 톡톡 이렇게 하시면 금방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니 단기간 외출에 선크림 발랐을 경우에 바로 지워주는 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많이 세수하면 좋지 않으니 저녁 세수 네, 또 나가실지 모르니까 그냥 저녁 세수할 때까지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형비누가 피부에 안 좋은 것은 의외네요. 의외 아닙니다. 고형비누는 알카리성이고 pH가 10이나 됩니다. 우리 피부의 pH는 5 내지 5.5인데 당연히 약산성 세정제를 쓰셔야죠. 그다음에 심플남, 딸아이 얼굴에 좁쌀 여드름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매일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네, 여드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병입니다. 여드름 조금 끝나고 조금 앞으로 돌려보세요. 여드름의 원인 제가 말씀드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드름은 피부병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셔야 되고요. 화장품이나 이런 걸로 안 나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쥐젖이 생기는 원인은 노화인가요? 네, 노화입니다. 쥐젖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생기면 제거하시면 되고 뭐 그냥 좀 있으면 또 미용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저도 쥐젖 몇 개 있습니다. 뭐 있으면 있으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많이 생기면 한번 가서 싹 제거해도 됩니다. 여름에는 샤워 보습제를 안 바르게 되는데 샤워 사용하지 당연히 하루에 2번 꼭 바르셔야 됩니다. 샤워에는 꼭 바르시고 샤워하지 않아도 2번은 바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0대고 이유 없이 가렵고 벌겋게 되더니 긁으면 진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엔 벌레 물인 줄 알았는데 그냥 스물스물 피부에 가려움증이 올라온 거였어요. 손톱 긁으면 2차 감염되고 진물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가려운 겁니다. 그래서 상비 연고보다도 사실 요즘에 스테로이드 연고는 다 전문 의약품이 돼서 아주 약한 거 말고는 약국에서 살 수가 없고요. 처방을 받아야 되고 또 아주 약한 약국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아서 바르나 마늘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크림, 이 스누아토 크림 같은 거를 하루에 서너 번씩 발라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4시가 됐습니다. 이 질문이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떤 분이 정준호 쇼 2시간을 늘려야 할 듯한 한다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목이 목이 좀 아프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드리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선물 받으신 분은 받으실 주소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